투표에 쓰인 멀쩡한 기표대가 한 번 쓰고 버려집니다. 한 개에 3만 원, 전국적으로 40억 원어치의 기표대가 버려지고 있어 논란입니다.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선거 공보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알릴 기회마저 차단돼 유권자나 당선자 모두 불만입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나흘간 한옥마을 일대에서 수준 높은 경연과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끝난 뒤 투표소에서 쓰던 멀쩡한 기표대가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비싼 알루미늄 재질의 기표대가 처음 도입됐지만 일회용으로 버려지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민원실 한편에 선거에 쓰인 기표대 여러 개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지만 기존 종이 재질 기표대와 마찬가지로 폐기 대상입니다. 어떻게 폐기를 하냐고 저희도 선관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체 폐기하세요 이렇게만 말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요. 기표대는 모두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지거나 고물상 등지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개당 3만 원씩 전국적으로 40억 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사용된 기표대입니다. 이렇게 접고 펴기도 수월하고 특별한 흠집도 없어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수명은 12시간에 불과합니다. 선관위는 재질을 바꾼 것은 업체의 결정이라며 보관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폐기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입찰이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소형 기표대라는 거는 일회용성으로 제작이 됩니다. 보관 비용이 제작 비용보다 더 상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이들이 있습니다. 후보가 한 명이거나 선거 정수에 맞춰 출마한 이들인데 정책 선거는 물론 검증의 기회조차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전주 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된 선거 공보물입니다. 후보자를 소개하고 공약을 홍보하는 자료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선거는 한 명만 출마해 투표하지 않는다는 안내문만 있을 뿐 무투표 당선인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정책을 내나 공약을 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선관위 홈페이지를 들여다봐도 무투표 당선인이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는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정수만큼 후보자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전북지역 지역구 지방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그럼 무투표 당선인이 공약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후보 등록 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되면은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므로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공약을 알리고자 한다면 임기가 시작된 후에 의정보고 등을 통해서 후보 등록 전인 예비 후보 기간 공약집을 내거나 SNS로 홍보가 가능하지만 그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유권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 주민 대표가 뽑힌 것인데 무투표 당선인들 역시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정책 내용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된 무투표 당선. 궁극적으로 찬반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여성 지방의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은 비례대표 포함 도의원 3명, 시군의원 47명 등 53명으로 전체 지방의원의 24%까지 높아졌으며 4년 전 지방선거 42명보다 11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시군 지역구에서 4년 전보다 여성이 배 이상 당선됐습니다. 도의회가 민주당 일색으로 바뀝니다. 11대 도의회에 입성하는 당선자 39명 가운데 장수의 무소속 박용군 당선자와 평화당과 정의당 비례대표 등 3명을 제외한 36명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현 10대 의회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이 11명으로 경쟁 분위기였지만 11대 도의회는 민주당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최고의 국악인을 뽑는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판소리 명창 부문의 대통령상이 복원됐고 심사 공정성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한옥을 가득 메운 흥부가 한 대목. 심사위원 앞에 선 지원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구만리에서 제비 노정기까지를 구성지게 뽑아냅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가야금을 뜯으며 12분간 준비한 모든 걸 쏟아냅니다. 첫 참가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큰 대회에 나오게 돼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전주 대사슴놀이가 개막했습니다. 성인은 10개 분야, 학생은 9개 분야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고의 국악인을 가립니다. 심사위원 비리로 취소됐던 판소리 명창부의 대통령상이 복원됐고 전국 대회 중 최대 상금인 5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올해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을 따로 구성하고 출연자의 직접 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을 심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한옥마을 곳곳에서 판소리 체험과 길거리 공연이 풍성하게 마련됐고 모든 경연 모습은 대중에 공개됩니다. 시민 여러분 꼭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전통 예술에 흠뻑 취해보시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아주 뜻깊은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가 뼈를 깎는 쇄신으로 다시 최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국악 애호가들과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서점이 사라지고 출판 시장도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 수년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근 1, 2년 사이 작은 동네 책방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주 덕진동의 오래된 주택가. 구불구불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조그만한 서점 하나가 동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이지만 참고서는 찾아볼 수 없고 시중의 베스트셀러도 이곳에서는 관심 바뀝니다. 오로지 주인의 취향으로 그리고 이곳을 찾아줄 손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로 꾸며졌습니다. 타인의 서재를 훔쳐보는 재미, 대형 서점의 획일적인 분류가 아닌 개성이 담긴 서재에서 책을 발견합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대중화돼서 똑같은 것보다는 자기의 취향, 또 자기의 색깔 이런 걸 찾아서 작은 책방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지만 표현의 욕구는 어느 때보다 강해진 시대. 이 책방은 개인이 만든 독립 출판물만을 모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집, 여행기, 고양이 이야기 등 100인 100책의 매력이 가게를 채우고 있습니다. 개인 출판물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과 출판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색깔로 그대로 나오는 책들이어서 그런 날것 좀 약간 특이한 그런 감성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전주에만 10곳이 넘게 생긴 동네 책방. 시낭송, 독서 토론 등 책을 판매하는 기능을 넘어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되지 않아도 책을 매개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시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소녀상이 없는 김제시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됩니다. 김제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후원금 모금함 200여 개를 제작해 관내 초중고와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했으며 건립은 김제역 광장이나 시립도서관 등 4곳으로 압축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5개 시와 진안, 고창, 순창에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한 해 물품 구입과 시설 공사 예산 1,800억 원 가운데 57.8%를 전북에 집행해 생산 유발 효과는 2천억 원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만 5,600명, 교육과 학술 행사 등으로 찾는 사람이 연간 26만 명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 도내 낮 기온이 26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기온이 차츰 올라 다음 주부터는 30도를 넘는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수치도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만금을 홍보하는 사진전이 18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SRT 수서역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새희망 새만금 금빛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로 공모전과 드론 촬영 대회 등을 통해 선정된 사진 40여 점이 선보입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제1회 금강 역사 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는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봉 20주년을 맞아 무료 상영됩니다. 익산시는 14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안전 진단과 지붕 보수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첫 번째 기획전으로 천년의 항구, 전북의 관문을 지키다 군산진전을 오는 9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수군 부대인 군산진의 유물 70여 점이 전시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김제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5,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계장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빈집 터리를 한 뒤 렌터카와 대포차로 도주 행각을 벌인 33살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완주 고산의 한 주택에서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렌터카를 이용해 달아나는 등 4개월간 전국 각지를 돌며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권 소식입니다.